전설의 기환 라이온킹의 개봉일이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봉 전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라이온킹에 대한 여러가지를 키워드로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로 이번 작품의 원작인 1994년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파사의 아들 신바가 역경을 딛고 다시 프라이드랜드로 돌아와 삼촌이자 모든 사건의 원흉인 스카를 무찌르고 왕이 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으로 이어진 디즈니 8090 애니메이션 르네상스의 정점이자 동화가 원작이 아닌 디즈니 오리지널 스토리로 만들어 화제를 낳았죠. 전 세계적으로 9억 6,800만 달러를 기록해 1994년 월드와이드 흥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인기로 OST 역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고 뮤지컬로 만들어 브로드웨이에서도 왕을 먹었습니다. 원작의 엄청난 성공으로 일찍이 디즈니 실사화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7월 17일 드디어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온킹의 메모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와 팝의 황제 엘튼 존이 함께했죠. 아직도 마음을 울리는 서클 오브 라이프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등 멋진 싱글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실사 버전에서도 같이 손을 잡아 원작 음악의 감동을 고스란히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한 날라 역으로 출연하는 비욘세가 솔로로 참여하는 싱글도 있다는 소문과 엘튼 존 역시 새로운 노래를 선보인다고 하니 원작보다 더욱 풍성한 영화 음악이 될 듯합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열렸죠. 라이온킹은 뮤지컬로도 유명합니다. 1997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최고의 뮤지컬 시상식인 토니상에서 최우수 뮤지컬상을 비롯해 6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흥행면에서도 원작 애니 부럽지 않은 10억 달러 돌파와 그리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뮤지컬이 열리면 매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뮤지컬을 소개하는 이유는 뮤지컬에는 원작 애니에는 없는 에피소드와 노래가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스카가 왕이 된 이후 폐허가 된 프라이드랜드를 떠나는 날라의 테마곡 섀도우랜드와 방황하던 신바가 무파사의 잔상을 만나고 다시 프라이드랜드로 돌아가는 의지를 다진 He Lives in You 등이 있습니다. 이들 노래 역시 이번 작품에 실릴 것이 확실해 원작에는 없는 어떤 영상으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이언맨과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토니 스타크의 보디가드이자 절친으로 나오는 해피 역의 존 파브로. 극중에서는 조금 코믹하고 모자라게 나오지만 감독으로 본다면 대우는 달라집니다. 마블 신화의 시작 아이언맨 1, 2와 그리고 디즈니 실사와 정규뷰까지 두 시리즈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지금 영화계의 디즈니 천하가 된 1등 공신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그가 라이온킹까지 연출을 맡아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글북을 했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원작의 명장면과 음악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새로움을 접목시키는 그런 영화를 만들겠다며 라이온킹 연출 소감을 밝혔습니다. 라이온킹은 캐스팅 역시 엄청난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신바 역에는 배우이자 가수인 도나드 글러버가 맡았고 날라 역에는 비욘세가 맡았습니다. 무파사는 원작과 같이 제임스 얼 존슨과 다시 캐스팅되었는데요. 존 파브로 감독은 이 같은 캐스팅 이후에 훌륭한 유산이 현대로 연결되는 모습과 원작보다 더 나이든 목소리로 정말 왕으로서 오래 통치한 연륜과 경험이 느껴지는 목소리 캐스팅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 역에는 치에델 에지오프가, 사라비 역에는 알프리 우다드가 목소리를 맡았습니다. 영화의 웃음을 담당할 티몬과 푼바 그리고 자조 역에는 각각 빌리 아이크너, 세스 로건, 존 올리버가 맡았습니다. 하이에나 3인방 아지지, 센지, 카마리 역에는 에리 안드레, 플로렌스 카순바, 키건 마이크 키가 맡았고 마지막으로 원숭이 라파키에는 존 카니가 맡았습니다. 이 같은 캐스팅은 단순히 스타성만으로 캐스팅한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들 캐스팅된 배우 대부분이 뮤지컬과 가수로도 활동했기에 연기의 앙상블만큼 노래의 하모니도 기대될 예정입니다. Hakuna Matata, Hakuna Matata, Hakuna. It's our problem-free philosophy. Hakuna Matata. 라이온킹의 영둥이 등급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관람가와 러닝타임이 118분 7초로 밝혀졌네요. 원작 애니가 89분에 비해 약 30분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뮤지컬에서 있었던 내용과
노래 추가 가능성이 높으며 후반부 스카와 하이에나와 싸우는 신바의 전투가 현대 기술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라딘 역시 원작보다 30분가량 이야기가 늘어나 다양한 에피소드와 영화만의 재미를 살린 것처럼 라이온킹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박스오피스 모조에 의하면 라이온킹의 주말 북미 흥행은 1억 7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 6억 달러를 벌 예정입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디즈니 실사화 중 최고 흥행을 기록한 미녀의 야수의 오프닝 1억 7,400만 달러와 총 5억 달러 흥행을 능가하게 됩니다. 월드와이드 흥행은 10억 달러 클럽은 당연지사며 17억 달러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다는군요. 알라딘이 예상을 뒤엎고 기록적인 흥행을 달성한 것처럼 예정된 성공인 라이온킹의 흥행 신화는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라이온킹의 예고편을 보고 마치 한 편의 내셔널 지오그래피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실적이고 자연의 숨결 그대로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CG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온킹은 실사화라기보다 또 하나의 CG 애니메이션인데 그 기술력이 너무나 훌륭해 실사 영화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같은 효과를 위해 VR과 AR 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금까지 영화 역사에는 없었던 새로운 촬영 방법으로 다가갔다고 하는데요. 추억 소환으로 기대를 걸었다가 예고편을 보고 현대 CG 기술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영화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라이온킹은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을 배경으로 한 작품답게 IMAX 버전으로도 개봉합니다. IMAX 카메라로 촬영했으며 1.9:1 버전으로 개봉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오랜만에 IMAX 스크린을 가득 채울 작품으로 나오겠네요. 특히 뮤지컬 씬에는 1.43:1로 필름 IMAX 비율로도 바뀌어 용산 레이저 IMAX 스크린도 가득 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IMAX 티켓 전쟁을 예고하고 있네요. 이상으로 라이온킹 관람전 키워드로 미리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벤져스보다 더 기대한 작품으로 잘 나와주길 바라는데요. 워낙 원작이 넘사벽 띵작이라 원작 재현 정도만 해도 올해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원작 애니와 뮤지컬까지 챙겨본 라덕으로서 좋은 작품으로 나와주길 바랍니다. 해피형의 실력을 믿습니다. And the circle of life